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의 온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속 이제 시리즈로 이제 36군수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띠를 순서대로 이제 배열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띠 중에서 이제 용띠 36금수를 이제 보면 용, 또 교룡, 또 이무기, 물고기에 이제 해당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띠분들은 교룡띠도 되고, 이무기띠도 되고, 물고기띠에도 해당이 한다고 이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토가 이제 용에 해당돼요. 이제 용에 해당되는데, 제가 운영하는 두꺼비 철학 장명원 또 유튜브 금두꺼비 TV 사주도 내나 이제 이 진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은 이제 용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이라는 글자는 변화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저도 저한테 사주적으로 반환살에도 해당되고 또이 진이라는 글자, 용, 교룡, 이무기, 물고기는 모두 물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겠는데요. 큰 물을 만나야 되고 이제 구름대처럼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형상이 이제 용이 이제 승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토에 해당해서 용이라고도 하고 교룡이라고도 하고 또 이목이 물고기 하는 동물이나 곤충에 해당되는데 두꺼비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양서류에도 주로 해당되고 또 물하고 물 주변, 물속 이런 거하고 많이 관련 있는 거가 이제 용띠다. 그래서 우리 사주에서는 명리에서는 진술 충미는 다 이제 합의 고장이 되고 있고 또 방합 계절의 고장이 되어 있는데 또 한절기에도 해당돼요. 마디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겨울에서 봄을 연결시키고 봄에서 여름을 연결시키고 여름에서 가을 또 가을에서 겨울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지점이 이제 진술충미에 해당돼요. 그래서 신자진이 이제 수국에 해당되는데 수국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지, 용을 이제 같은 그룹인데요. 그걸 합치면 물로 이제 변형이 해당하고 또 물창고라고도 하고 또 물 수분이 들어있는 축축한 이제 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묘진은 이제 봄이거든요. 봄의 고장도 해당돼요. 그래서 봄에 씨앗을 뿌리면 이 진월에 4월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서 모든 이 생명체가 자라는데 그 4월달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확연히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를 잘 모를 수 있지만은 4월달이 지나면서 그 형태라든지 열매라든지 여러 형태가 시기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절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토는 뻘땅이라든지 늪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런 매립지 같이 늘 물기가 이렇게 물기의 기운이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뭐 도시로는 뭐 수원이라든지 뭐 부천이라 인천이라 뭐 연천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저는 이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도 이제 옛날에 한양이라고 그래서 또 마포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런 지명이 다 물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 노량진이라든지 중랑천 뭐 이런 데도 다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한 땅에 해당되고 물기가 가뭄이 왔어도 가뭄이 왔어도 그곳에는 물이
있어요. 그런 땅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땅에 해당되고 이제 거름에도 해당돼요. 이 진토가. 그래서 진토가 이제 퇴비라는 것을 요즘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풀을 이제 많이 베어와요. 옛날에는 비료가 부족해서 풀을 많이 가지고 베어다 놓고 마당 한쪽에다가 이제 거기에다 인분을 붓고 또 풀을 쌓고 인분을 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어 인분을 이제 그 풀에다가 숙성을 시켜요. 같이 숙성을 시키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아주 고급진 아주 함량이 좋은 이제 비료 퇴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비로 이제 밭에나 논에다 농사를 지면 이런 우리가 비료를 계속 사용하면 땅이 산성이 될 수 있는데 퇴비를 집어넣으면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변해서 땅이 아주 기름지는 옥토가 돼서 거기다 농작물을 심으면 아주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비에서 이제 거기 숙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군뱅이라든지 지렁이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생명체들이 생겨나요.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지렁이라든지 군뱅이라든지 파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생겨나니까 또 그것을 잡아먹는 두꺼비가 두엄 근처에 이렇게 서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이 사슬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토는 아주 최고의 거름진 땅이다, 옥토다, 아주 영양가 있는 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갑진이라든지 올해가 갑진년인데 이 진토가 아주 거름진 땅이 돼서 우리가 나무 같은 거 심을 때 물도 주고 거기다 약간 탭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 주는 형태가 이제 진토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주적으로는 이제 아침 7시 반에서 9시 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진시에 해당돼요. 진시에 해당돼서 반드시 이 진시를 가지고 있으면 신분의 변화가 와요. 그러면 진시니까 태어난 연도에 있으면 일찍 발복할 수도 있고 태어난 시간에 있다 그러면 좀 늦게라도 신분의 변화가 생겨난다. 근데 그 조건이 이제 있을 수는 있어요. 신분의 변화가. 그래서 용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용을 해보겠는데, 용은 우리가 상상의 동물로 이제 인지하는데, 말로는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쉽게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콩이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어떤 씨앗을 땅에다 이렇게 뿌리고 심어놓으면, 씨앗에서 껍데기가 분리되고, 하얗게 긴 꼬리처럼 이렇게 나와요. 긴 꼬리처럼 나오고, 긴 꼬리같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온 다음에 그 꼬리 같은 것이 이제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거기에 거름진 자기가 살기 좋은 땅을 이렇게 찾는 센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꼬리가 생겨나고, 또 콩이다 그러면 태어난 거기에 바로 머리 옆에 이제 머리 콩나물을 보시면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꼬리 부분이 이렇게 있는 뿔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길게 있는 것은 뿌리보다도 어떤 자기 영역 거름진들을 찾아가는 거고 수분을 흡수하는 장치고요. 그 머리 부분에서 가늘게 이렇게 가는 실처럼 이렇게 뿌리가 내려요. 그가 진짜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용 얘기했잖아요. 또 맥이라든지 미꾸라지다 이런 수염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 현상이 가느다란 뿌리 같은 그 현상을 한다. 거기서 그렇게 상징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콩나물 이제 머리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실뿌리 같은 거 나는데 그 형태가 용의 수영 같은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꼬리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올챙이라고 있잖아요. 올챙이, 개구리 되는 올챙이라든지 또 우리 남자의 이제 정자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어요. 뭐든지 꼬리가 달려 있고 뭐 꼬리로 움직여서 이렇게 방향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꼬리를 움직여서 이렇게. 그래서 방향성을 찾아가는데 그 형상이 마치 이제 그 형상이 이제 그 꼬리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 형상으로 해서 본연한 어떤 생명체가 생겨난다 해서 이제 변화가 생기고 용을 상징한다. 그래서 씨앗이 그 콩이 변해서 콩 잎색이라든지 콩나무로 변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나무로. 예를 들어 은행을 심었다 그러면 은행 씨앗인데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진이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이 진을 가지고 있으면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씨앗이든 감자든 고구마든 모든 형태가 그렇게 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래 이제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어떤 걸 심으면 그 자체 본래 씨앗은 썩어가면서 그 새로 생기는 그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어떤 형태로 키우는 역할을 해줘서 그 원래 자체는 이제 거름 태비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런 원리로 이렇게 껍데기는 그런 원리로 거름 자양분이 되어 그 자체를 또 다른 생명체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부모님 조상 또 부모님 또 나도 자녀를 낳고 이렇게 또 자녀도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적으로 내리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자기 새끼를 우리가 딱히 뭐 동물이라든지 새라든지 어떤 형태 이 식물 그러니까 이 식물이라든지 그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어떤 씨앗이든지 그 이세 종자를 키워놓는데 희생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부모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내리사랑을 하는 것이 그 궁극적으로는 내 씨앗 내 유전자를 그렇게 계속 이어가게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탄생이고 부활이고 윤회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태가 그대로 이어지게. 그래서 종족 번식이나 씨앗, 이 피, 종족 이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우리가 옛날에 족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이런 강아지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뭐 혈통 이거 아주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그 혈통 자체가 씨앗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막 전쟁하고 미국하고도 막 이런 전쟁하는 것들이 다 이런 종교 전쟁을 하는데 그 혈통 전쟁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편이냐 내 씨앗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굉장히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키워내는 거. 또 우리가 미물인 식물도 다 그 씨앗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있어요. 씨앗이 조건이 안 맞으면 몇 년이고 그 형태로 있어요. 그러다가 그 조건이 합당하면 그 발화가 되고서 그 생명체를 만들어가게 그렇게 유전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운이 좋은 환경에 놓이면 큰 사람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조건이 합당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이제 시청자 여러분 꼭 내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그 유전자적인 그 씨앗을 봐야 돼요. 씨앗을 보는 눈을 이제 부모님들이 키우고 제가 사주를 이제 감정해 보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그 자기 자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수긍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그 적성이라든지 그 아이의 본성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을 아이한테 강요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잘할 수 있는 소질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애기 자라면서 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전에 자녀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학원을 보낸다든지 무슨 어떤 그 진로를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그 아이를 살피지 않고 내 식으로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을 뭐 그 자녀한테 강요되면 그 자녀는 너무나 힘들고 그 자녀가 선생님이 원하는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이제 막 자녀를 출생하고 이제 이미 이제 그 자녀를 다 키운 분들은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자녀를 막 지금 태어나고 어린 자녀를 뒀다 그러면 그 자녀를 잘 살펴야 돼요. 무조건 제가 무슨 재주가 있는지, 춤을 잘 추는지, 노래를 잘하는지, 무슨 탐구를 하는 건지, 뭐 물체를 보고 그것을 계속 관찰하는지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내 자녀를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운명을 감정하는 저희 같이 이렇게 할인업, 그러니까 할인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믿을 만한 곳에 가서 사주를 잘 감정을 받아보고 잘 설명을 들어보고 그 아이를 그쪽으로 가서 키우게 해줘야 돼요. 크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면 진로나 적성을 잘 살펴서 그쪽으로 가게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용, 다음에 이무기, 이제 이무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이무기도 이제 우리가 그 용, 교룡, 이무기 이런 종류는 다 그 상상의 동물이에요. 우리가 이무기가 커서 용이 된다고 말하는데, 용이나 이무기 같은 것은 이제 물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요. 물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무기 얘기라든지 용 얘기는 반드시 물이나 호수나 강가나 연못이나 큰 바다, 대해, 큰 호수, 큰 바다, 큰 물을 이제 또 큰 구름대 이렇게 큰 물을 만나야지 성공하고 승천하는 거예요. 용은 비바람이 막 안개 끼면서 막 퍼부을 때 이렇게 용이 이제 승천하는, 우리가 큰 요즘 장마철인데 큰 비가 내리고 하면 하늘에 먹구름이 막 끼고 막 형상들이 막 용처럼도 되고 그렇게 하는 곳에서 비가 내리면서 그래야지 이제 용이 승천한 합당한 조건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우리가 모두가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또 물고기가 발견되는데,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거기에는 그 바다 고기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그런 거가 막 길에 이렇게 그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형태가 이제 막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 그걸 타고 또 막 해오리 바람처럼 막 일어나면서 막 비가 끝없이 쏟아질 때는 그거 타고 올라가다가 그렇게 이렇게 비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내리면서 그
강이 말고 이런 도로라든지 집 근처라든지 이런 데 가끔 큰 물고기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현상이 이제 용오름 승천하는 그런 기세가 있다가 승천이 안 돼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큰 물이 이제 큰 구름, 그래서 큰 물이 구름대. 그래서 그래야지 그 옛날에 보면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뭐 어디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디서 집회를 한다, 뭐 여의도에서 한다, 아니면 지방에 어떤 그 대통령 선거라든지 뭐 지도자가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이면 그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아까도 왜 큰 대 같은 거예요. 큰 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승천, 대통령이나 왕이 되는 고난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그때 당시는 막 동원을 하고 이렇게 구름대처럼 사람을 몰려하게 하고, 그때 당시는 또 사람 이렇게 큰 놀이라든지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그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큰 사람이 모이는 데는 반드시 큰 물이 있는 데서는 지도자가 나오니, 옛날에는 큰 관직이라든지 왕이라든지 큰 관직,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 이렇게 출세한 사람들, 또 요즘은 그런 의미보다 연예인들 되면 구름대처럼 아이들 저기 팬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런 구름 인파, 구름 인파가 막 몰려들어요. 그거가 인기도 하고, 그 사람은 여럿이 모이면 그 지도자를 만들려는 그 기질이 있어요. 내세우려고, 누군가를 이렇게 앞세우려고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구름대 같은 이렇게 몰려드는 거, 인파. 그래서 또 이무기는 이제 뱀이 커져서 이무기가 됐고, 이무기가 커져서 용이 됐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제 이무기가 이제 그 옛날 그 사람도 이렇게 받쳐야 되고 잡아먹히고 막 이제 이무기도 먹고 살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이제 이무기를 잡는 방법은 그 뽕나무 있잖아요. 뽕나무 활을 만들어서 쑥대 이렇게 쑥이 이렇게 자라면 대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 잡는다고 고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큰 돌을 이렇게 세워놔요. 강가에다든지 큰 돌을 세워놓으면 그 이무기가 보고 그 그림자 형상이 꼭 사람같이 이렇게 돌을 세워놓으면, 아, 저 사람이 있구나 해서 잡아먹으러 온다는 거죠. 형상을 만들어서 유인을 해가지고 또 잡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이제 물가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거기다 아이를 매달아 놓고 이렇게 그 아이가 이렇게 강으로 이렇게 비치게 만드는 거죠. 비치게 만들면 그 이무기가 그 아이를 잡아먹잖아요. 그 물에 비치는 그 아이가 형상이 먹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잡아먹으러 오면, 그때 이제 그 이무기를 이제 아이를 잡아먹으러 온다. 그러면 그쪽에 그렇게 설치해놓고 사람들이 이제 잡는다는 이런 설화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나 이무기는 큰 세력을 얻어야지 성공한다. 반드시 그렇다. 그리고 이 진이라는 글자는 또 애국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애국하고 관련돼 있다. 그러면 태평양, 대서양을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을 갔다 온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유학 갔다 와서 유학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 와서 큰 어떤 직업이라든지 뭐 교수가 된다든지 어떤 박사가 된다든지 어떤 전문 분야에서 그렇게 큰 물을 에서 승천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 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애국, 유학 같은 것도 갔다 올 수도 있고, 또 가고 애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으로는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거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의 크기나
이제 그 큰 이목이나 용은 물이 어떤 크기에 따라서 그 인물이 결정돼요. 그래서 물 크기에 크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광역시도지사라든지 또 고위직 장관이라든지 또 그런 거 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 계급이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을 얻으면 큰 인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크기대로 이제 그 인물이 이제 계급이 정해지는, 용이 이제 승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용이 조건이 안 되면 조그마한 뭐 웅덩이에 있으면 그 웅덩이 이 설화 이런 것들은 전문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일단은 그 안주하는 것을 말고 꿈을 넓게 펼쳐라, 보는 눈을 이렇게 시야를 크게 가져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이렇게 가두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는 뭐 지금도 뭐 좋지만은 뭐 공무원이라든지 막 어떤 내가 사무직이라든지 어떤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막 강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로 꿈을 펼치고 막 가상 공간이 생겨서 막 해외에서 일어난 일도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잘 이렇게 사람들이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큰 꿈을 크게 갖는 거, 꿈이 가지면 크게 가지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용띠에 이제 36군수 용, 교룡, 용도 되고 교룡도 되는데 이제 이목이 물고기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물고기를 이제 세 번째 물고기를 해보겠어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등용문이라고 있어요. 등용문 이것도 이제 용이 들어가는데 그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는 형태를 이제 등용문이라는데 거기도 막 물살이 막 치거든요. 막 용이 이렇게 막 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현상이 그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낙차가 크게 뭐 댐이라든지 어떤 높은 데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천에서도 이렇게 낙차가 있는 곳을 이렇게 물이 뛰어 넘어가려고 물을 이렇게 생태에서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게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물고기가 헤엄치고 이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그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 이 현상이 이제 물몰아치는데 막 올라가는 현상이 이제 그 등용문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 이무기는 이제 또 물고기가 다 물하고 관련이 있고 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그 높은 것을 이제 올라가는 거죠. 막 이렇게 어렵게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이제 올라가는 것을 등용문이라 한다. 그래서 그 합격하는 거, 어려운 것을 합격하는 거. 그래서 그 힘든 것으로 올라가면 우리 인간사, 세상사에서 거기를 뛰어넘으면 이제 출세하고 어려운 시험이나 또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그 문을 등용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문, 중요한 문, 어떤 변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것을 마음의 문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는 눈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내가 내 문을 닫아버리면 내가 뭐 심하면 병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가두고 아픔을 내가 가두고 있다. 만약에 큰 뭐 남편을, 부인을, 또 자식을, 또 내가 소중한 어떤 것을 잃어버렸고 그런 시련의 구간에 있다면 그 부분을 쉽게는 안 되지만은 그걸 놔야 된다는 거예요. 놓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잘 살아야지, 잘 행복하게 사는 거가 나하고 이별한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게 지금 있는 분들은 꼭 마음의 문을 여셔서 뭐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상담을 통해서 한다든지 내가 마음의 문을 꼭 여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집안 있잖아요. 우리가 집안을 일으키고 출세하는 아주 어렵게 지방에서 이제 아주 깊은 산골이라든지 어렵게 촌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공부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성공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지금까지 얘기한 진토 큰 물을 만나야지 승천한다. 개천에서 용난다. 큰 물을 만나면 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바다를 보고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큰 바다를 보고 무한 상상력을 하게 만들고 큰 호수를 보고 상상해서 자기 꿈을 넓히게 애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그 시야를 넓히고 생각을 바꾸면 아주 큰 사람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물고기가 변화와 기적을 일으킨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이제 물고기 형상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해요. 또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와 기적을 일으킨다. 또 우리가 물을 떠놓고 뭐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을 활용해서 또 물이 우리가 생명이고 물 우리가 양수 어머니 물주머니에서 우리가 와서 지금 공기주머니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물로 그 제사함이라든지 세례 같은 어떤 의식을 하는 거예요. 물로 깨끗이 씻어주는 의식을 이제 하는데요. 이 역시 지금의 상황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인생에서 거듭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서 어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또 악의적으로 그런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난 그 세례를 받았더니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물에 이제 목욕 씻김을 하면 새 사람이 된 거거든요. 새 사람이 됐으면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그 자체 본인 자체로 선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새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이제 해당이 돼서 이제 물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절에서도 뭐 아기 부처님을 이렇게 물로 이렇게 부어준다든지 다 이렇게 물로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거듭나라고 이렇게 제사함 받으면 깨끗하게 이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용은 물론이고 물고기도 이제 신성시 하는데요. 우리는 물고기도 아까 등용문 잉어라든지 큰 물고기를 잡은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시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생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 물고기 중에서 이렇게 수염이 나는 이제 촉수인데 그거가 용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이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용, 물고기 이런 것들을 신성시도 여기지만은 서양에서는 반대로 용을 그 악마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도 해요. 그 화마, 또 악마 이런 식으로 조금 악역 같은 것을 하는데 주요 그렇게 다루고 서양은 이제 물고기를 아주 좋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뭐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니고 성경적인 영향 또 동서양 문화로 이제 그 대립하는 거에서 이제 용은 오히려 동방 우리 용은 주로 우리 쪽에 아까 인묘진 학국이 이 봄이라는 건 목이라는 것은 우리 동방을 얘기하거든요. 목국.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저기는 뭐 그래도 다 같은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문화적인 어떤 생각이라든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용, 이목이, 물고기는 첫 번째로 큰 물을 만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큰 물. 그래서 큰 물을 만나야지 이제 도시도 커져요. 큰 도시가 생겨요. 그래서 사주에서 이 진토가 놓여도 물을 못 만나면 때를 못 만나는 이치와 똑같아요. 용이 물을 만나야지 승천을 하는데 물을 못 만나면 반대로 사주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한낱 그냥 뻘땅, 진흙땅, 뭐 시궁창 같은 거, 뭐 곰팡이가 나고 습기차고 이런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서 운에서 큰 물을 만나면 갑자기 세력을 얻어서 갑자기 벼락 성공도 해요. 벼락 성공도 하고 큰 형권을 얻어서 용이 승천하는 큰 인물로도 그 왕이나 대통령도 돼보는 거예요. 이거가 갑자기 큰 물 만나.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뻘땅 곰팡이가 쓰리고 습한 곳에서 아주 천시받고 막 억압받고 탄압받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중에 큰 인물로 되고 후손에게 추앙받고 성인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냥 편한 조건을 계속 취한 사람은 그 성인이라든지 큰 인물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되기도 어려워요. 아주 고난과 역경을 건너서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그 고난을 겪어서 그 나중에 이렇게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그런 조건에 놓이는 것처럼 어려운 그런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본인이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제 운이 좋아지면 내가 승천해야 되겠다. 그런 기운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힘든 구간에 놓여 있는 분들은 이 때를 기다리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또 다른 사업하는 사람을 담고 그 사람 방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원리 시스템을 막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큰 물이 오면 내가 그 형권을 잡아서 내가 두각을 나타내고 승천해요. 그런 분들은 노력하고 힘든 구간을 지내온 분들은 절대 실패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성공해요. 그렇지만은 조건이 좋은 아까 시골에서 막 해가지고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 나서 승천한 거 그런 분들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지만은 조건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조건이 좋으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안 좋은 현상도 벌어진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성취하는 맛이라든지 그런 보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큰 인물이는 큰 도시는 반드시 큰 강이라든지 큰 물을 만나야 된다. 우리 서울 한강이 있어서 큰 서울이 그런 거예요. 영국이라든지 어디 다 큰 강을 끼고 있어야지 큰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이것도 내용이 많아서 끝까지 이제 보시는 분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보시면 좀 재미도 있을 수도 있고 흥미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용띠 진토 36군수 이목이는 이제 물고기에도 이제 이런 배속돼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지루하셨을 수 있어요. 다음 이제 이 36군수를 이제 뱀띠를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이제 한번 준비를 해서 뱀띠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도 모두 건강을 이제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